오늘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게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네. 전문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정말 모시기 힘든 신한금투의 최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린이 분들께서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 얘기하면서 엄청난 국민 고통 주식이 되었잖아요. 지금 저나 히타님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면은 없습니다. 뭐 수급을 봐도 그렇고 차트를 봐도 그렇고 크게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다 쪼개보면서 펀더멘탈하게는 삼성전자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모셨고요. 일단 삼성전자 최근 주가를 어떻게 보세요? 계속 빠지고만 있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매크로에 흔들린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었어요. 사실 2019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는 계속 보고 있어요. 다만 계속 단기 조정으로 끊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매크로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계속 흔들려갔고요. 20년도에는 코로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IT 공급망체지 코로나의 또 연장전산이었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슈로 수요에 불편한 현상들이 좀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결론적으로 모멘텀 콜을 드리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이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 밸류에이션 콜을 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고밸류에이션을 사서 저밸류에이션을 팔아야 된다라는 격언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은 그렇긴 해요. 사실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PR 뭐 한 10배 정도 됐고 SK하이닉스는 PR이 7배 정도? 네, 7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격언과 경험치를 보면은 좀 반대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 그냥 밸류에이션 컬을 막연히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밸류에이션 콜을 드린다면 저희는 이익 기준이 아니라 BPS,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가가 선행성이 굉장히 강해요. 주가가 먼저 오르죠. 업황이 좋아질 거를 생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피크아웃 고민을 하죠. 네, 맞습니다. 고점,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느냐? 이미 실적이 좋아질 걸 알고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논리를 빠지면서 실적 기준으로 이익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PER이 높을 때 주가가 오르고 오히려 PER이 낮을 때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PER이 얼마니까 지금 쌉니다, 비쌉니다를 PER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좀 저희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로 결론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PBR,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보고서를 보실 수 있으시면 PBR 차트를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R은 업황이 안 좋을 때 낮게 형성되고요. 업황이 좋을 때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콜을 드리는 이유는 업황이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선반영한 안 좋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 안 좋은 논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접근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로 보면은 거의 하단이 한 1.3배, 4배. 근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1.4배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딱 한 배 정도. 그러면은 그게 한 10만 한 6천 원 정도라고 아마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보는 하단은 이거 포워드 PBR 네, 포워드 PBR. 기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포워드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1년이라든가 1년 더 벌 거라고 생각한 가정에서 BPS를 가정해서 이제 말하는 지표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1.4배 정도인데 하단이 한 1.1배 정도에 이제 1.1배 정도 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9배가 하단인데 지금 1.1배를 조금 하회하고 있고요. 최하단까지는 안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깊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하단까지는 안 왔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밸류에이션 콜을 한다는 저희의 입장은 최하단까지는 방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왜 최하단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수요 대 공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결국 수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의 흐름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거고요. 반도체 산업은요, 가격이라는 변수가 핵심 변수예요. 물량이나 비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그 숫자들이 크게 안 틀려요.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크게 안 틀린다는 거죠. 전망하는데 이제 크게 틀리는 게 결국 가격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니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익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의 변화율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가격을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수요 대 공급으로 봤을 때 수요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좋아요 모멘텀이 발생해서 사야 돼요. 실적이 지금부터 우상향할 거예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 더 좋을 거예요 라고 하려면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매크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의 불안 요인들을 저희가 매크로 없이 해석해 드릴 수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IT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좋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런 매크로의 현상과 무관하게 이런 재택 수요로 형성됐었던 그런 높은 IT의 그런 소비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그 IT 재화 소비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안 좋은 내용이 다 끝나야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모멘텀 좋아요, 수요 좋아요라는 얘기 들을 수는 없는데 네. 반대편에서 한번 보시자는 거죠. 공급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려면 수요가 높으면서도 공급은 낮아야 돼요. 네. 그럼 다운 사이클로 추세적으로 내려가서 최하단까지 빠지려면 반대겠죠. 수요는 낮으면서 공급이 높아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공급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느려지고 있다는 생각이죠. 수요에 대한 불편한 현상들을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네. 다 반영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저 대답 못해요. 네, 알 수 없죠. 그죠, 알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네. 어쩌고 그걸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없는데 일단 반영했다는 거죠. 공급을 한번 들여다보니 계속 느려지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계속 공정 기술이 너무 어려워져요. 네네. 공급은 공정 기술과 캐파 증설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공정 기술이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공정 기술로 나오는 공급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네. 그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낸드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투자도 의사결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 과거보다 투자 규모가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요. 건설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도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외 장비 업체들을 주문한 이후에 리드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듣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공급을 여기서 빵 상향해서 삼성전자 투자 적극적으로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수요와 무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수요는 낮으면서도 공급은 높은 네.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수요는 불확실하지만 주가가 선 반영한 상태에서 다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급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하단까지 뺄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예. 정리를 하자면 수요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공급이 그보다 더 느리게 느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주가를 반영하고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로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현재 업황의 위치를 딱 보는 거죠. 우리 시야 안에서 볼 수 있는 업황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솔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우리가 1분기의 업황, 2분기의 업황 실적으로 우리 시야 안에 있잖아요. 그건 사이클에서 중단 이상이에요. 근데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PBR 밴드에서 보면 중하단이에요. 네. 안 좋은 내용 주가가 먼저 선 반영하고 있겠죠. 네. 근데 최하단까지 빠지지 않고 중하단까지 주가가 빠진 거를 미리 반영한 상태에서 최하단까지는 빠질 필요 없겠다. 요 논리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거의 반도체 위주의 얘기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가 크게 보면은 반도체가 있고 디스플레이 섹터가 있고 휴대폰 섹터가 있고 가전 섹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여타 사업부들은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 이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10% 중반에서 20% 정도의 이익 비중을 갖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0%도 안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작년 초에 열광했었던 비메모리는 5%도 안 돼요. 대다수의 이익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네. 각 사업부의 현재 위치로 보면 시장에서 일단 당분간은 좀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업황이 좋다라는 거 이상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마켓 시어가 올라오는 구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GOS 사태를 보셨다시피 발열 문제가 반도체에서 났고 발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에서의 그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소비자들을 좀 실망시킨 사례였던 것 같고요. 이게 결국 GOS 사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경쟁력과 스마트폰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같이 건드렸고 주식시장에서는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이게 불확실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에 대한 좀 스토리가 다시 올라오려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공정 기술이 잘 되고 있고 큰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네. 들려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스마트폰도 보면 뭔가 물량에 대한 업데이트 뭐 JD님이 스마트폰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니 저는 이제는 다 까먹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보시면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이 과거처럼 네.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폴더블이 네. 좀 잘 활성화돼서 시장을 창출시키고 그래서 차별적인 파괴적인 이익을 형성시킬 때일 것 같은데 그건 올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지금 아직 출시 전이니까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기 전이니까 지금은 아직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7층, 8층, 9층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한두 달 혹은 올해 안에 어떤 모멘텀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모멘텀의 신호탄은 출발은 매크로 이슈의 완화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이 부분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서 좀 불편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없애주는 게 그게 전반적인 이 IT의 수요의 개선 그래서 전 사업부에 대한 좀 기대감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개별적으로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탈 때는 업황 이상의 현상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비메모리 업황이 좋다, 메모리 업황이 좋다, 스마트폰 업황이 좋다. 삼성전자 안 사실 거예요. 그 특별한 업황의 베타가 큰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큰 주식들을 사시겠죠. 네. 예를 들어 메모리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있죠. 네. SK 하이닉스를 사시던가 미국의 마이크론을 사시면 되죠. 대만의 난야를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실 거면 TSMC를 사시던가 한국에서는 DBI텍을 사시면 되고요. 뭐 스마트폰이 좋다? 스마트폰 부품주 많이 하시니까 부품주 사실 거고 폴더블 좋다? 폴더블 부품주 사실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비메모리가 좋아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좋아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좋아요 라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길게 끌고 가면서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만전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만전자는 굉장히 다른 주식시장의 환경이었어요.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의 시기가 다들 다르시겠지만 구만전자의 위치는 아시겠지만 유동성 랠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거기서 이제 할인율이 낮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은 그래서 실제 체력보다 더 높은 주가를 받았던 그런 구간에서의 주가였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뭐 한 2월 말부터만 봐도 외국인들이 뭐 한 두 달 사이에만 누적적으로 한 4.5조 이상을 누적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거의 4조 가까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큰 수급들이 언제 바뀌느냐가 삼성전자의 좀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당분간은 삼성전자 주가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저는 혹시 연건님 오셔서 저랑 의견 되게 다른 얘기를 해주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인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매수고요. 매수 의견은 뭐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크로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바닥을 잡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매크로의 우려가 좀 해소되는 구간에서 좀 전반적인 어떤 수요의 좀 개선의 흐름으로 좀 시장이 접근하는 모멘텀 콜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적인 그런 경쟁력의 시각으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완전 반도체 전문가셔서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매출 이익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예요. 정말 대단한 회사죠.